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회사에 다니던 시절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익숙하지만 지치는 업무, 그리고 어느 순간 훌쩍 다가온 정년. 막상 은퇴를 앞두고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기보다는 묵직해집니다.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때문이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환점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는 아무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은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의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사회 에세이 작가가 된 평범한 60세 은퇴 회사원이라는 설정을 통해 우리가 은퇴를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은퇴 이후 삶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요. 본론. 은퇴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경제적 준비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직함이 곧 정체성이었습니다. 팀장, 부장, 임원 같은 이름이 나를 설명해줬죠.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이름표는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직함 없는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을 쌓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록하고 표현하는 삶, 즉 글쓰기입니다. 특별히 작가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스스로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은퇴 후 글쓰기를 시작한 한 60세 남성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줄 알았다. 30년 넘게 제조업 회사에서 일하던 김 씨는 은퇴 후 처음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전화 오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예전에 써놓았던 업무 노트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실패한 프로젝트, 동료와의 갈등, 해결 과정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죠. 그는 그걸 바탕으로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블로그에 올렸고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쓰다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글 보면서 위로받았습니다. 같은 반응이었죠.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니구나.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 경험을 통해 그는 퇴직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례 이 취미가 아니라 삶이 되었다. 박 씨는 은퇴 전부터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습니다. 은퇴 후 시간을 갖게 되자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1시간씩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특별한 주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 느낀 점, 과거의 기억, 사회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적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나자 글이 쌓였고 주변에서 책으로 내보는 게 어떠냐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비출판으로 작은 에세이집을 냈습니다. 판매량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정리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성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혼자가 아니라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 씨는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고립감을 꼽았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원하지 않아도 사람을 만나야 했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서로의 글을 읽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친해졌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은 함께 작은 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글을 공유하고 때로는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글을 쓰려고 시작했는데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활동 자체보다 연결입니다. 글쓰기는 그 연결을 만들어주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는 인생의 하강 구간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시점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방향을 미리 고민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와 연결되고 싶은지, 이를 고민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글쓰기는 그 모든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도 않고 큰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종이와 펜 혹은 키보드만 있으면 됩니다. 내 인생을 적다라는 말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다시 이해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이미 은퇴 후 삶을 살고 있다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두 번째 인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은퇴 이후 삶이 단순한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의미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 더 활기차게 살고 어떤 사람은 급격히 무너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감정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외로 과학적 심리학적 근거를 통해 꽤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1. 인간은 쓸모있음을 느낄 때 건강해진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로 유능감 컴퍼텐스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나는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은퇴를 하면 이 유능감을 느낄 기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회사에서의 역할, 책임, 인정이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무런 대체 활동이 없으면 뇌는 이를 사회적 단절로 인식합니다. 실제로 여러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증가하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지며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뇌의 보상 시스템이 계속 활성화됩니다. 도파민 분비가 유지되면서 동기, 집중력, 삶의 만족도가 함께 유지되는 것이죠. 여기서 글쓰기가 중요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타인과 공유하며 의미를 만들어내는 활동입니다. 즉,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유지시켜줍니다. 2. 기억을 쓰는 행위는 뇌를 젊게 만든다. 은퇴 후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억력 저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기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기억을 재구성하는 활동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회상 기반 재구성 리컨스트럭티브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과거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꺼낼 때마다 다시 만들어냅니다. 글쓰기는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입니다. 과거 사건을 떠올리고 의미를 해석하고 언어로 구조화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특히 해마 기억 담당, 전두엽 판단 계획, 언어 영역, 이 함께 작동하면서 인지 기능 유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해 글을 쓰는 사람은 단순히 기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계속 사용하고 재구성하면서 뇌를 훈련시키는 셈입니다. 3. 이야기 만들기는 삶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삶의 서사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분명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구조가 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 형태로 이해한다고 봅니다. 이를 내러티브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은퇴 이후 이 이야기가 멈춰버리는 경우입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글을 쓰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고 현재의 삶도 그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재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실패했던 경험 교훈이 되는 이야기, 힘들었던 시기 견뎌낸 서사, 평범했던 일상 공감되는 기록, 이렇게 바뀝니다. 즉, 글쓰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4. 그래서 은퇴 준비는 두 가지 축으로 해야 한다. 이제 정리해보면 은퇴 준비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경제적 준비, 생존과 안정. 둘째는 심리적인 지적 준비, 의미와 지속성.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에만 집중하다가 두 번째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은퇴 준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 나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고 뇌를 자극하고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활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글쓰기입니다. 마무리. 은퇴 후 인생이 달라지는 이유는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남은 시간으로 살고 누군가는 새로 시작된 시간으로 삽니다.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뇌는 계속 사용하면 유지되고 의미를 느끼면 활력을 얻으며 연결될 때 가장 건강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삶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 줄로 적어보는 것, 그게 두 번째 인생의 가장 현실적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